인생 창조 프로젝트 제7강 정신적으로 거룩한 삶. 매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는 걸작 시나리오. 관성의 굴레를 벗고 신성의 품격으로 피어나라. 존재에 관한 엄중한 물음. 친애하는 창조 경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심장에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인류사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려 합니다. 당신은 그저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품격 있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오래 성공을 추구해 왔습니다. 우리는 숨가쁜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정상을 향해 달리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자신을 소모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마주하는 것은 찬란한 성취가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일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성공은 우리를 채우지 못했고 성과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왜 우리는 열심히 살수록 메말라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관성이라는 무력한 중력에 영혼을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중력을 끊어내고 신성, 즉 인간 본연의 고귀함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정신이 광명정대하고 거룩해질 때 성공은 야망의 결과가 아니라 존재의 향기가 됩니다. 관성을 넘어 신성으로. 당신은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품격 있게 살고 있습니까? 관성의 무력함. 왜 우리는 열심히 살아도 공허한가? 정신적 갈급함의 원인 진단. 거룩함의 정의. 종교를 넘어선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의 태도. 두 개의 질문. 오늘 당신에게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성공했습니까? 두 번째, 당신은 품격 있게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오르고, 더 널리 인정받기 위해 매일 아침 일어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 앞에서는 말문이 막힙니다. 품격. 그 단어는 어딘가 낯설고 어딘가 사치스럽게 느껴집니다. 생존이 급한 세상에서 품격을 논하는 것이 한가한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품격 없는 성공은 반쪽짜리 인생입니다. 아니,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축적일 뿐입니다. 숫자의 축적, 타이틀의 축적, 허명의 축적. 진정한 성공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존재했는가로 완성됩니다. 제7강의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인간적인, 가장 보편적인, 그리고 가장 실천적인 삶으로 조화의 철학과 창조의 원리입니다. 제1막, 보이지 않는 붕괴, 의미의 부재. 인간은 물질의 결핍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간을 진정으로 파괴하는 것은 의미의 상실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얼마나 의식하며 살았습니까? 혹시 어제와 같은 생각의 회로를 돌리고 관성에 젖은 선택을 하며 그저 생존의 연장선에 머물지는 않았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무력한 삶은 인생이라는 캔버스를 백지로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결정적인 힘은 의식에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걷는지, 나의 선택이 타인의 삶에 어떤 무늬를 그려넣는지 깨어있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인생은 사건이 아닌 역사가 됩니다. 사람은 가난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의미를 잃을 때 무너집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재산도, 가족도, 자유도.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끝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만의 답이었습니다. 그 답 하나가 그를 살렸습니다. 의미는 생존의 조건이자 품격의 기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프랭클보다 훨씬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더 많이 공허합니다. 왜인가? 관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이 의식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어제와 같은 생각으로 오늘을 열고 어제와 같은 선택으로
오늘을 채우고 어제와 같은 말로 오늘을 닫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인생은 조금씩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무력한 삶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가장 조용하고 가장 위험한 붕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가? 그것은 하나입니다. 올바른 의식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선택을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관성의 무게가 조금씩 걷히고 그 자리에 의미와 가치가 들어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매일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의식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성 속에서 움직입니다. 어제와 같은 생각, 어제와 같은 선택, 어제와 같은 하루, 그 반복 속에서 인생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제이막 거룩함의 재정에 자신을 함부로 쓰지 않는 태도. 거룩함이란 특정 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함부로 쓰지 않는 지고한 태도입니다. 이것을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물건을 함부로 쓰면 낚는다는 것을 압니다. 귀한 도자기를 일회용 그릇처럼 쓰지 않습니다. 명품 시계를 욕실 바닥에 내던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신을 그 무엇보다 귀한 전무후무한 이 존재를, 유일무이한 MVP를 때로 너무 쉽게 소비합니까? 대체 불능한 오직 한 사람뿐인 소중한 사람을 분노에 자신을 던지고 시기에 자신을 잠그고 타인의 평가에 자신의 가치를 맡깁니다. 그것이 자신을 함부로 쓰는 것입니다. 나의 눈을 무엇에 두고 나의 귀를 어떤 소리에 열어두며 나의 입술로 어떤 문장을 자아낼 것인가를 엄격히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실체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삶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 작은 태도 하나, 작은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이 쌓여 한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종교적 결단이 아니라 오늘 아침 한 번 더 친절하게 말한 것, 오늘 오후 한 번 더 깊이 생각한 것, 오늘 저녁 한 번 더 감사한 것, 그 작은 것들의 총합이 품격이 되고 품격이 쌓여 유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결국 그 사람이 남기는 유산이 됩니다. 우리는 돈을 남길 수도 있고 이름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유산은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남기고 있습니까? 오늘 단 하나만 바꾸십시오. 조금 더 의식하고 조금 더 깊이 선택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은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제3막 삶을 바꾸는 3가지 실천. 관성의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데는 3개의 문이 있습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혁명이 아니라 침묵 속의 정화와 몰입, 그리고 나를 넘어선 헌신입니다. 첫 번째 문, 정화입니다. 정화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너무 많은 것이 쌓여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타인에 대한 원망, 스스로에 대한 혹독한 판결들. 그것들은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막습니다. 정화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단 하나의 부정적 관계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오늘 단 하나의 해로운 습관을 내려놓는 것. 부정적 생각과 해로운 관계의 정리.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영혼의 창을 흐리는 부정적인 생각과 해로운 관계의 먼지를 닦아내십시오. 두 번째 문, 몰입입니다. 소음 없이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하루 중 단 38분이라도 확보하십시오. 스마트폰도 뉴스도 타인의 기대도 없는 그 시간에 당신의 진짜 목소리가 들립니다. 파스칼이 말했듯 인류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혼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몰입의 여백 속에서 나만의 고요한 시간, 정신적 여백 확보.
위대한 통찰이 태어납니다. 소음 속에서 나만의 고유한 시간, 즉 정신적 여백을 확보하여 내면의 신성과 대화하십시오. 세 번째 문, 헌신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순간 삶은 가장 넓어집니다. 나만을 위한 꿈은 나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만 타인을 위한 헌신은 내가 떠난 후에도 남습니다. 이것이 유산입니다. 헌신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곁에 단 한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 나를 넘어 사회에 기여하는 유산 설계하기, 그것이 헌신의 씨앗입니다. 나라는 작은 세계를 넘어 사회와 인류에 기여할 유산을 설계하십시오. 제3학 품격과 유산, 위대한 존재로 가는 길. 품격은 소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품격은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기준에서 만들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떤 태도를 유지하는가? 그것이 당신의 품격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 무엇을 거절하는가? 무엇을 지키는가? 이 세 가지가 한 사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돈이 많아도 기준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지위가 높아도 기준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 속에서 중심이 됩니다. 좋은 사람을 넘어 위대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문턱은 오직 하나,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금고 속의 화폐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낸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장식품이 아니라 당신이 고수해온 선택의 기준들이 모여 형성된 영혼의 기품입니다. 당신이 매 순간 보여준 작은 예의와 따뜻한 배려, 그리고 정의로운 결단이 곧 당신이 세상에 남길 가장 아름다운 걸작이 됩니다. 그것은 태도입니다. 자신을 함부로 쓰지 않는 태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관계를 가볍게 소비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삶은 특별한 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사소한 선택 속에서 조용히 만들어집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선택 하나, 그 모든 것이 쌓여 한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결국 그 사람이 남기는 보이지 않는 유산이 됩니다. 품격은 돈이 아닙니다. 품격은 선택의 기준입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침묵을 지킬 것인가, 어떤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어떤 관계를 끊을 것인가, 어떤 일을 수락할 것인가, 어떤 일을 거절할 것인가. 이 선택들의 총체가 당신의 품격을 만듭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삶은 반드시 유산을 남깁니다. 품격 있는 삶이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의식적인 삶입니다. 좋은 사람과 성공한 사람과 위대한 사람, 이 셋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을 남겼는가? 우리는 돈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작품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유산은 이것입니다. 삶의 방식.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타인의 삶에 스며들어 그 사람이 조금 더 의식적으로, 조금 더 품격 있게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유산입니다. 간디의 삶이 그랬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그 태도가 지금도 수억 명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방향을 남깁니다. 그의 삶은 하나의 기준이 되고 그의 선택은 하나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돈입니까? 이름입니까? 아니면 삶의 방식입니까? 가장 위대한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 남습니다. 제오막 글로벌 크리에이터 리더, 창조 경영자 선언, 존재의 완성. 이제 세상을 향해,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 당당히 물으십시오. 나는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는가를.
정신적으로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건강과 행복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정신이 맑고 고귀해지면 육체의 활력과 마음의 평온은 그림자처럼 자연스럽게 당신을 따르는 부산물이 될 것입니다. 묻지 마십시오. 얼마나 가졌는가를. 물으십시오.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는가를. 이 질문 앞에 서면 많은 것이 명확해집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당신의 정신이 거룩해질 때 건강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행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경제적 자유도, 사랑하는 관계도, 사회적 영향력도 모두 그 뒤를 따라옵니다. 거룩함은 결과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원인입니다. 오늘 단 하나만 바꾸십시오. 조금 더 의식하고 조금 더 깊이 선택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 곁의 사람들을 바꿉니다. 그 파동이 모이고 모여 1만 2천 명의 글로벌 크리에이터 리더가 되고 정신문화되고 통일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고 마침내 지구촌 영원한 평화의 씨앗이 됩니다. 당신은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위대합니다. 제7강은 성공의 기술을 가르치는 단계를 넘어 존재의 품격을 완성하고 영원한 유산을 설계하는 거룩한 단계입니다. 정신이 거룩해질 때 건강과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글로벌 크리에이터 리더, 창조 경영자 1만 2천 명 육성으로 정신문화되고 통일 대한민국 이루고 세계 평화 실현합니다. 한 사람의 정신이 거룩해질 때 그의 선택은 달라지고 그의 관계는 달라지며 그의 영향은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가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세계를 바꿉니다. 평화는 거대한 협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어질고 인성이 착한 창조 경영자 여러분, 당신은 존재 자체로 찬란한 빛입니다. 그 빛을 관성이라는 어둠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거룩한 삶이 통일 대한민국의 정신적 뿌리가 되고 지구촌 인류에게 평화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함께 세계로, 미래로, 영원한 평화의 빛으로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지구촌 인류의 성공과 행복을 창조하는 한국자 기계발연구원장 덕인 조 억제올림